지금 리플이 또다시 무너져버린 상황이죠. 잘 버티고 있던 가격선까지도 깨지면서 한계에 1800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도 1억 라인까지 떨어졌고요. 이 시장의 공포지수가 23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만큼 현재 시장 투자자분들께서 겁에 질려 있다는 뜻이겠고, 지금 시장에서의 공포는 거의 바닥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두려움의 반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리플 XRP 진짜로 끝난 것 같다. 근데 지금 리플이 약한 이유가 리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면 너 어떨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돈들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리를 옮길 뿐이죠. 그러면 코인에서 빠진 돈들 전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상당 부분이 미국 주식으로 갔다라는 거고, 큰 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비트코인에 대신 넣어주는 상품들을 ETF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열흘 동안 이 통로에서만 4조 원이 넘는 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큰 손들이 코인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탄인 건데, 실제로 비트코인은요 5월달 들어가지고 세 번째로 하락하면서 한 달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들이 지금 주식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해지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돈이 주식 전체로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딱 몇 군데에만 몰려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방산주, 에너지주, 요즘에 가장 뜨거운 분야 테마들이죠. 이 주식시장에 돈들이 골고루 퍼져 있는지, 아니면 몇 가지 종목에만 쏠려 있는지,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 리서치라는 분석기관에 따르면은 이 숫자가 지금 42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시장의 돈들이 몇 개 안 되는 인기 테마 분야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몰려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식 쏠림 현상들이 왜 하필 리플 가격을 누르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코인 시장 안쪽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코인이라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도미넌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중들이 지금 약 59%입니다. 이게 높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돈들마저도 비트코인 한쪽에 묶여있고, 리플 XRP 같은 다른 코인으로는 잘 안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약한 거는 리플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애초에 시장의 돈이 리플 근처까지 흘러오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지금 리플의 약세는 리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시장의 돈의 흐름 문제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답답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쏠림 현상들, 그러니까 시장의 돈들이 몇 군데 주식에만 극단적으로 몰리는 현상들, 과거에도 역사적인 패턴상 몇 번 존재했습니다. 이 바이낸스 리서치 측에서는요, 그때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었나,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난 뒤에 비트코인은 보통 길어도 20주 안에 바닥을 다졌다라고 하는데요. 시장의 돈이 한쪽으로만 너무 몰리는 것들, 오히려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던 셈이겠죠. 다만 이건 과거 패턴이기 때문에 이 과거 역사 패턴상 그랬다는 거지, 뭐 이번에도 똑같을 거다, 20주 안에 바닥 찍을 거다, 뭐 이렇게 단정드릴 순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신호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센티멘트라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같이 한쪽으로 쏠릴 때 시장은 보통 그 반대편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다들 주식이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코인은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이 순간들, 사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분위기가 한쪽으로 크게 쏠려 있다, 이것만큼은 숫자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겠죠. 이 시장에 돈이 돌아오게 된다면 리플은 도대체 언제 상승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시장 돈들이 돌아온다라고 해서 모든 코인이 동시에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순서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과거 흐름들 살펴보면요,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들 보통 비트코인부터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크고 가장 거래가 많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비중이 높은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시장의 돈들이 일단 비트코인에 먼저 모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서야 리플 같은 큰 알트코인으로 시장의 돈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늦게 움직이는 거는 약해서가 아니라요, 시장에 줄을 선 순서가 뒤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좀 의외의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리플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베팅을 숏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그 숏 베팅에 걸린 돈이 약 3천억 원이 넘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왜 의외냐? 만약에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오르기 시작을 하면 이 베팅들이 한꺼번에 강제로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정리되는 과정들이 오히려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힘이 되기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쌓여있는 이 매도 베팅들,
상황이 바뀌면은 상승의 연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점 가장 그럴듯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몇 군데 주식에 몰려있던 돈들이 서서히 풀리면서 먼저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자리를 잡은 뒤에 리플 차례가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게 보는 이유는 단순한데요. 과거에 비슷한 쏠림이 있을 때마다 시장의 돈들이 대체로 이 순서로 움직였기 때문이겠고, 지금 돈들이 주식시장에 생각보다 더 오래 머물게 된다면요, 이런 흐름은 그만큼 늦어지거나 또 어긋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리플 차트만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비중이 언제 꺾이기 시작하는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이 리플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리플이 약한 거는 리플 잘못이 아니라요, 시장에 돈이 몇 군데 주식에만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료들 살펴봤을 때 이렇게 돈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먼저 바닥을 다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돈이 돌아올 때는 비트코인부터 그 다음 리플 순서로 움직이는 흐름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지켜보셔야 될 건 바로 이거겠죠. 비트코인 비중이 꺾이기 시작하는 그 신호탄, 과연 언제부터 나타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은데 시장이 좋은 상황처럼 대응을 하려고 하시면요, 당연하게도 심리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또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단기 타점 같은 경우도 목표 타점을 높게 잡는 게 절대 아니라요, 현실적인 목표 타점과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비중 조절하는 이유는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이런 하락장에서,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흐름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바닥 구간으로 내려오는 상황에 비중 조절해서 분할로서 나눠서 모아나가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셔야 하는 시기라는 거고, 흐름이 안 좋은데 목표 타점을 너무 높게 잡거나 그리고 리플이 얼마까지 상승한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서 매도에 대한 계획들만 하시다 보면요, 결국 나 스스로가 지치고 시장 자체가 재미없어지는 게 당연한 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늘상 말씀을 드려요. 이 리플에 대해서 오히려 단기 저점에 대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들도 지금 당장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적당히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서 모아나가시면서 반등 시장에 대한 준비를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